오래전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는 아름다운 소녀 벨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을 사랑하고 마을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아버지는 도시로 물건을 팔러 나섰다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고풍스러운 성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기로 한 그의 앞에는 마법으로 인해 괴물의 모습으로 변한 성주 야수가 나타났습니다. 야수는 벨의 아버지를 붙잡고 대신 벨이 성에 와야만 그를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벨은 용감하게 야수의 성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성 안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마법의 존재들, 말하는 촛대 루미에르, 시계인 콕스워스, 그리고 주전자 되어버린 여인 포트 부인과 그녀의 아들 집통의 야수의 따뜻한 면모를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야수는 예전에 착하고 잘생긴 왕자였지만 이기심 때문에 마녀의 저주를 받아 야수의 모습으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저주를 풀기 위해 그는 진정한 사랑을 찾아야만 했고 벨이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벨은 처음엔 야수를 경계했지만 그의 내면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그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한편 마을로 돌아간 벨의 아버지는 딸을 구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중 거만하고 오만한 가스통이 야수를 없애고 벨과 결혼할 계획을 꾸밉니다. 가스통은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여 성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성에는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고 가스통은 결국 야수와의 싸움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야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벨이 그에게 사랑을 고백하자 아름답고 젊은 왕자로 돌아왔습니다. 벨과 왕자는 마침내 성 안의 모든 이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사랑과 희생은 마을 전체에 감동을 주었고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들의 이야기는 전해졌고 프랑스의 많은 동화 속 이야기 중 하나로 남아 영원히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닌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클레르몽에는 마법의 빵을 굽는 것으로 유명한 한 제빵사가 살았습니다. 이 제빵사의 이름은 르네였으며 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소중한 존재였지요. 그의 빵은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치유를 가져다 주었고 어떤 이는 빵을 한 입 베어물면 일주일 내내 행운이 따르기도 했습니다. 르네는 늙은 마법사 알방에게 마법의 빵을 만드는 비법을 배웠습니다. 알방은 여행 중인 마법사로 클레르몽에 잠시 머무르며 르네를 제자로 삼아 특별한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마법의 빵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굽기에 앞서 사용할 마법의 밀가루와 비법 레시피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밀가루는 클레르몽 외곽에 있는 신비로운 숲에서만 자라나는 밀로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남쪽 지방의 괴물들이 근처 마을을 습격하고 있다는 무서운 소식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서로의 안전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르네는 어떤 두려움에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마법의 빵을 나누어 주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들은 빵을 먹으며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르네는 마법의 빵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빵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클레르몽의 여러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법의 밀가루를 구하러 신비로운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은 아름답고도 신비한 분위기로 물든 곳이었지만 길이 험난하여 쉽게 밀에 닿을 수 없었습니다. 밀밭에 도착하여 르네와 그의 친구들은 마법의 밀을 수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숲의 수호자였던 거대한 뱀철은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뱀철은 자신의 살림을 지키는 수호자로 불순한 자들이 숲의 자원을 탐내지 못하도록 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뱀철은 르네의 진실한 마음을 읽고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뱀철은 그들에게 스스로 가야 할 길을 인도하며 무사히 마을로 돌아가게 도와주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르네는 감사의 마음으로 밀을 빻아 밀가루를 만들었고 이로 만든 새로운 마법의 빵은 전에 없이 강력한 힘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빵을 통해 더욱더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고 서로 단결하여 다가오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남쪽 지방의 괴물들은 빵의 마법 및 마을 사람들의 단합 앞에 무력해져 사라졌고 클레르몽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르네는 언제나처럼 그의 사랑스러운 오븐 앞에 서서 빵을 굽고 있었고 그의 손에서 나온 빵은 이제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는 특별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클레르몽 마을은 마법의 빵 덕분에 영원한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되었고 르네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의 작은 선택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그 후로도 수많은 세대에 걸쳐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과 용기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은 숲 속에는 신비로운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숲의 비밀스러운 힘과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중심에는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특이한 마법의 잔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잔은 음식을 무한히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잔을 신비롭게
여기어 마을 회관에 보관하며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사용했습니다. 그 덕분에 사람들은 언제나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고 굶주림이란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법의 잔이 있다는 사실은 곧바로 마을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주변 왕국의 왕들은 그 소문에 크게 흥미를 느꼈고 마법의 잔을 얻기 위해 여러 차례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단호히 거절했고 잔을 지키기 위해 마법의 숲에 숨어들었습니다. 숲 속에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미로와 같은 길이 존재했기에 마을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한 젊은 여행자가 숲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위시행이었고 진심으로 숲의 비밀을 알고자 했습니다. 다른 이들과는 달리 그는 욕심 없이 숲의 아름다움과 자연 속에서의 순수함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숲의 요정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요정은 그의 순수함을 간파하고 마법의 잔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위시행은 마을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자신은 잔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숲과 마을의 이야기를 알고 싶어하는 여행자라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진심을 받아들였고 그에게 마법의 잔을 보여주었습니다. 위시행은 잔의 놀라운 능력에 감명을 받았고 마을 사람들과의 우정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문은 다시 한번 왕국의 소문이 퍼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이번에는 왕국의 군대가 직접 나섰습니다. 마을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잔을 파괴할 수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현명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법의 숲과 마을 그리고 그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잔의 힘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법의 잔은 그 순간 빛나기 시작했고 숲 전체에 마법의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은 외부에 어떠한 침입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숲은 영원히 미로가 되었고 그 누구도 숲을 발견하거나 마법의 마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위시행은 마을에서의 경험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다른 이들과는 달리 숲의 비밀을 가슴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전하며 마법의 잔과 사랑스러운 마을의 존재를 기억 속에 간직했습니다. 그리하여 마법의 숲은 그 이후로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인간 세상 어딘가에서 평화롭게 존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루아르 강이 흐르는 한적한 마을에 작은 오두막집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진실되고 마음씨 고운 소녀 엘로디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엘로디는 매일 아침 루아르 강변을 따라 걷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강가에서 눈부시게 하얀 백조 한 마리가 힘들게 날갯짓을 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백조는 날개에 깊은 상처를 입어 날지 못하고 주변을 떠도는 듯했습니다. 엘로디는 조심스럽게 백조에게 다가갔습니다. 백조는 잠시 경계하는 듯했으나 엘로디의 진심 어린 눈빛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안정을 찾았습니다. 엘로디는 백조의 상처를 치료해 주기 위해 집으로 데려왔고 밤낮으로 돌보며 원기를 회복하도록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백조는 엘로디에게 깊게 무르익은 감사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상처가 완전히 나아 날 수 있게 되었을 때 백조는 엘로디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떠나기 전 백조는 엘로디에게 마법의 깃털 하나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 깃털을 간직하고 힘든 순간이 오면 나를 생각하세요. 당신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내가 반드시 찾아가겠습니다. 엘로디는 백조의 깃털을 정성스레 간직하며 이전처럼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홍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루아르 강이 범람하면서 주변 마을들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고 엘로디와 할머니의 오두막집도 위험에 처했습니다. 엘로디는 더 이상 혼자의 힘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백조의 깃털을 꺼내들어 깍지를 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마법같이 찬란한 빛을 발하며 백조가 나타나 그녀 곁에 섰습니다. 백조는 거대한 날개를 펼쳐 홍수로부터 엘로디와 할머니뿐만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을 구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며 엘로디와 백조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후로 백조는 엘로디와 마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머물렀고 사람들은 그를 친절한 수호자라 부르며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백조의 전설은 루아르 강을 따라 흐르며 후세에 전해졌고 엘로디는 끝까지 그 백조와 친구로서 행복한 삶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로 인해 진정한 우정과 도움의 가치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